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계엄령과 같은 수준인데요. 처음에는 짧고 굵고 짧게 해서 2주만 시행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3주, 4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미디어에서는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다면서 전 국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2,000명 이상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면역학자 배용석 면역학자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면역력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관건이 되는 게 코로나 면역력,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면역력 어떤 겁니까? 그 글자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하면은요. 네. 그 역병에서 벗어나거나 치료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방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좋으면은 네. 병에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네. 병에 걸렸어도 빨리 쾌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인도, 유럽, 브라질, 남미 등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가 말이 아니고 네. 사망자 숫자가 크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이라기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면역력은 네. 인종에 따라서요. 네.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네. 그 지역에 따라서, 네. 기후에 따라서 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인종별, 지역별, 예. 그리고 기후별, 예, 민족에 따라서 다른. 민족에 따라 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 피가 말씀. 다르잖아요. 같은 병이라도 그러면 제가 얼마 유명한 총균쇠, 제레미 다이아몬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그 책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 유럽 중세 시대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그 흑사병 패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병은 원래 몽골 원나라 원정 군대가 옮긴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발병은요 중국 남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 그런데 유럽으로 퍼진 거죠. 몽골 병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유럽 사람들만 몰살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 아메리카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게 페루라든지 잉카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100배나 많았는데도 총칼이나 대포로 무너진 게 아니라 예. 천연두, 예, 그렇죠. 천연두라는 병 때문에 몰살을 해버리거든요. 90%가 이제 몰살당했죠. 스페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세계사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것처럼 세계사의 어떤 경우처럼 인종별로 이렇게 면역이 코로나19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스페니시 플루라고 이제 네.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1919년에 미국에서 발병이 되는데 네. 미군이 이제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네.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유럽에서 5천만에서 1억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죠. 인종별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마치 전 세계 인류가 민족별로 국가별로 면역력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사망자 숫자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언론이 너무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요. 네. 유럽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나라 거를 자꾸 보여줍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특히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청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우리 주변의 일인 것처럼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 동아시아 지역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멀리 있는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요. 전혀 면역력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통계로서 의미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한 1년 7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말라리아 약을 먹는 지역하고 말라리아 약을 안 먹는 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아공, 네. 그다음에 이집트, 알제리 이런 데는요 피해가 크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창궐 지역들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아, 피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지역으로 가면 반드시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예. 예. 저도 뭐 이전에 저기 그 99년도에 동티모르 내전 취재를 갔을 때 예. 말라리아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안 맞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예. 거의 후송됐거든요. 그냥 아무 일도 못 하고. 그 연예인 한 명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망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그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말라리아 안 걸린다 이 말이죠. 말라리아 약을 먹으니까요. 아니 그 지역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키니네라고 이제 식물의 잎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발전시킨 게 이제 클로로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한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이제 말라리아 약이 있어요. 예, 예, 예. 우리나라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제 피라맥스라는 그런 유사 물질이 나오는데 그 말라리아 약은 이제 미리 먹는 약이에요. 아, 그래서 말라리아에 물리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지. 맞아요. 저도 그때 미리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안 예, 먹고 그게 갔었어요.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제 그런 그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 가기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이제 그걸 먹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일단 물려놓으면은 이제 그 장담을 못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런데 정작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과 전혀 다른 말라리아를 이기는 면역력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제 말라리아로 1년에 보통 한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죽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계속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하지만은 이 백신하고는 또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코로나19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망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처음에 외국에서 그랬잖아요. 사르스코브2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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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한 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이 원래 그 사르스코브2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량을 한 건데 네, 네, 네. 중국 지역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 지금 우한 지역에서 행사했는데 마스크 하나도 안 쓰던데요? 우한 지역 네. 사람들은 정작 우한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에서 지난 1년간 2명 죽었다 그래요. 코로나로. 그 통계 데이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네. 실제로 많이 죽었다면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예를 뭐 천연두 같은 경우도 이미 유라시아 대륙 차원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그 바다가 없고 다 육지로 연결이 되니까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병들이 많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천연두라는 병에 이미 많이 걸렸고 걸렸다가 일부는 죽고 또 일부는 낫고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데 그 아메리카 같은 경우 원주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병원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 군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속속 다 쓰러져 죽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처음. 예, 처음이 무서운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 노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7개월 됐으니까 사실 그렇게 겁낼 이유가 없어요. 겁낼 이유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한국인들은 이미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훨씬 다른 세계인보다는 높게 면역력을 그 갖고 서울대 그 감염내과하고 생화학교시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갖다 낸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6명이 면역세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면 이미 생겼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안 걸리고 있는데 제가 뭐 기자로서 안 다닌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연기 서열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네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티가 나요. 아, 코로나19가. 그러니까 나오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은 지문이 있고 그 연기서를 분석해 보면은 중국에서 개량한 거라는 게 티가 나는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이에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가 되게 오래된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만 년이 더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인성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네. 동물에서 사람한테 이제 옮겨온 바이러스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상당히 알고 많죠. 예, 있는 전염병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게 있고 네. 동물끼리만 감염이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 멀티처럼 이게 뭐 사람한테도 감염되고 동물한테도 감염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사람한테 감염된 또 사람한테만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동물한테 감염되는 것들은 또 이제 아직도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누는 게 그게 네 가지가 있었고 네. 그게 감기 바이러스예요. 아, 예, 이미 이제 사람한테 토착화된 그런 바이러스들이고 네네. 그리고 그 아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변이 그게 이미 전 세계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진 건지 나중에 만들어진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변이들이 많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기서열을 분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제대로 연구를 한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변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독감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아,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확확 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 1, 20년에서 그 이상 걸리는데 예를 수만 년 동안에 변이가 생겨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천 가지가 돼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죠. 아. 수만 년 동안에 건. 그러니까 뭐 굳이 델타 변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이미 많은 변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르스 바이러스하고 80%가 같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메르스하고도 한 50% 같다고 그러고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들하고도 한 50% 정도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이는 뭐 워낙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델타 변이 영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치명률이 감기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왜 델타 변이를 갖다가 무슨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 뭐 거의 그 광우병 때 그랬죠. 거의 그 수준 같은데.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고. 예, 뇌 그리고 예. 그때 딱 한 명 죽었는데 그것도 광우병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나왔어요. 아, 정말 좀 근데 이번에 백신 맞고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659명 죽었어요. 그리고 중증 환자가 거의 5,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91명이고요. 네. 그리고 주요 이상 반응이 5,198명입니다. 아, 그러니 이 사망자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6,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중증 환자 뭐 400명 정도 된다고요? 네. 그거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예? 15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더 큰 뭐 없어도 생기는 병을 지금 부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를 과장해서 백신 장사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검증이 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때와는 뭐가 지금 다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신종플루 때요. 우리나라 75만 명 이상 감염됐거든요. 네. 그리고 75만 명 이상 감염. 예. 예. 2009년 예. 2009년이죠.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망자는 263명이에요. 263명. 치명률이 예. 0.03%. 0.03%. 예. 감기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19 상황하고 언제가 더 과거가 저 신종 플루 근데 때가 그때 당시에요. 네.
전 세계적인 치명률은 0.8%였어요. 0.5 상당히 그건 25배 차이 나죠. 25배 더 높네 세계적으로. 예. 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사망자가 적으냐 그랬더니 네. 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요. 네. 감염병이 퍼스트 사인이 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면역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 질병이 있었던 분들은 네. 다 빼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니까 263명. 근데 이번에 네. 진짜 이거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작년 9월에 네. 언론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341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기저질환자나 면역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330명이고 11명이 그 정상인이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340? 작년 9월 달에. 지난해 9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년 9월까지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예.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341명이었는데 341명이었는데 이 그 중에서 중에 정상인은 11명이었어요. 정상인 사망자는 11명. 예, 그러니까 한 3% 정도 되는. 3%고 나머지 97%는 기저질환자. 그랬는데 네. 이번 7월 달에 이번 또 7월. 네. 질병관리청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어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 누적 사망자. 예, 예.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예. 정상인은 몇 명이냐? 몇 명이냐? 14명이요. 와, 전체 그때 사망자가 2044명 죽었는데 지난해 초부터 다 합쳐가지고 누적 지금 사망자가 지난해 7월 말까지 현재 그러니까 이번 7월. 이게 올해 7월까지 네. 뭐 누적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사망자니까 거의 지금까지 사망자 총 합계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 중에 2044명이 죽었는데 2044명 중에서 예, 14명 정상인. 14명. 예, 2030명이 다 기저질환이나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참 그러면 정말 황당하네요, 진짜. 정상인은 거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나 예. 기저질환자가 있는 그쪽만 관리하면 되지 왜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쥐어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역이네요. 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6시 되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기저질환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황당한 공권력의 횡포네요.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는요.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방역이나 백신 접종 또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백신 맞고 정상인도 막 죽거나 중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이런 일을 과거에도 겪었는데 광우병 소동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다고 온 국민이 광화문에 뛰쳐나와서 그 난리법석을 떨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근데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 지금 659명 지금 죽었는데 제가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 너무 황당해서 예, 2044명까지 누적 사망자인데 예, 그 중에 예. 기저질환, 당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환자들 빼고 정상인 중에 순수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4명이라면 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망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역력이 있었던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되지 면역력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이 질문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예. 7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그렇다면 예, 뭐 면역력 떨어지는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뭐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통계가 보면 이게 49세 이하 예. 일종의 이제 젊은이, 예. 뭐 청소년, 뭐 49세 이하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까지 34명이더라고요. 19세까지는 한 명도 안 죽었고, 19세까지 예. 0명, 예. 치명률 제로. 19세까지는 치명률 제로. 예. 그리고 20에서 29세까지가 5명, 예, 30에서 39세까지가 10명, 예. 40에서 49세까지가 19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34명. 예, 34명이요.
전체 2,044명이 사망을 하는데 49세 이하 사망자가 34명. 그러니까 지금 2,138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49세까지 사망자는 34명이에요. 야, 49세까지는 면역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다 기저질환자고 다 면역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었어요. 황당합니다. 8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처음부터 코로나 면역력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이제는.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1년 7개월 동안 데이터 다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년 7개월 동안 데이터 다 나왔는데 예. 면역력 있는 거네, 한국인 처음부터. 예, 있는 거죠. 이런 건 왜 신문에, 언론에 안 나옵니까? 방송에. 제가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 감염학회, 감염내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사들, 질병관리청, 청와대, 정부 다 한 팀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통제를 위해서요, 통제를 위해서. 국민 건강은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아이고. 예?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건지 아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자살해 죽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2019년에 예? 13,800명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로. 그 중에 3분의 1이 경제적인 원인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인데 예. K방역 좀 어떻게 보십니까? K방역 완전 사기죠. 그리고 코로나를 너무 과장하고 너무 부풀려가지고 지금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정상인 중에 지금까지 14명 죽었는데 예? 백신 맞고 죽은 사람 659명 죽었잖아요. 그거는 예? 실제예요, 실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나마 그 백신도 대한민국 들여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또. 그리고 백신을 들여오거나 어떤 약을 들여올 때 다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전성 테스트 제대로 안 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부작용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이 죽은 게 네. 화이자예요. 387명인가 죽었어요. 659명 중에서. 대한민국 사망자 중에서. 그냥 제일 많아요, 화이자가. 화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해가지고 문제 많이 생기니까 75세 이상을 다 화이자로 바꾼 거예요. 네. 근데 75세 이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화이자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역 정책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예? 화이자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면역학자 배용석 면역학자를 모시고 K방역, 더더군다나 한국인의 면역 체계의 면역 능력의 충격적인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